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을 위한 아파트와 빌라의 특징 비교를 통해 소액으로 주택 임대업을 활용 시 방법에 대해 실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은 상담자 사례로 이야기해 주실 건데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상담을 계속 비대면 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시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이 질문들 중에 최근에 좀 많이 물어보는 내용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작년 12월 21일 날 주택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정책이 변경이 될 거라고 예고가 있었죠.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도 다시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이제 그 신규 매입 임대사업자는 2호 이상 등록 시 신청을 허용한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아파트도 이제 주택 임대사업이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주택 임대사업용으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주택임대사업이 등록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23년 추진 예정인 사항으로 발표를 했던 건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거는 좀 시간이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실제 저희 사례자분 문의사항을 보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서울의 역세권 빌라와 경기 수도권 아파트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입지가 중요한지 아파트가 중요한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사례자분을 보면 나이가 60대셨고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금 3억대로 은퇴 생활을 생각하고 있고 부천 중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입니다. 부천 중동은 이제 1기 신도시로 이제 아파트들이 상당히 오래됐고, 이제 자기가 그 지역을 많이 알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 투자해서 월세 받고 싶은 생각으로 저희한테 저희 채널을 보시고 문의를 했던 분인데, 실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인근에 소형 아파트를 봤는데 주변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살 거면 서울 역세권의 빌라를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이분이 알아본 게 영등포구 양평동 9호선 선유도역 인근의 빌라를 알아봤는데, 이제 가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게 선택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빌라와 아파트 장단점이 명확하게 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되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투자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를 한번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 역세권 빌라 같은 경우 빌라 왕 그래가지고 되게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빌라 사기니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또 빌라 거래 같은 경우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저렴한 곳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시장 때 보면은 어찌 보면 이게 또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낮다라는 건 매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좀 낮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물론 환급성도 중요하지만 임대사업 목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렴하게 매입하기만 한다면은 오히려 아파트 가격 대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이 의뢰했던 선유도 빌라 같은 경우도 2억대로 매입이 가능했는데 동일한 면적대 아파트 대비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입지는 좋은데 가격을 싸면서 또 월세 수익률도 괜찮다 한다면 이것도 괜찮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분명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의뢰지역 입지를 보면은 선유도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제가 이 지역을 돌아보면 제가 예전에 이 지역에서 근무도 해봤었고 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어디 가게도 접근성이 좋아요. 9호선을 활용하면 강남까지도 거리가 가깝고 여의도 어딜 가도 좋은 입지에, 또 게다가 지금 의뢰하신 빌라가 2개였는데 한 곳은 그 노들로 바로 타고 들어오는데 좀 약간 빌라가 여러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빌라였고, 지금 빌라 지역이 제가 빨간색 네모로 지도에 표시를 해놨는데 빌라 지역이 좀 이렇게 좀 퍼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2007년, 8년 이때 한강 르네상스다 해가지고 여기가 유도정비구역이라고 그래서 뭐 재정비도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고 지금도 2020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지역이 재정비로 뭐 준주거 지역, 뭐 여기가 중공업 지역인데 이 지역을 뭐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하겠다 뭐 이런 개발 이슈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롯데 홈쇼핑부터 또 다수 지식산업센터, 제가 파란색 네모로 표시한 데들이 최근에 신축으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간 곳들이에요. 그러면서 기업체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신규 오피스텔도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가 좀 거주 지역이 되게 노후하고 오래된 건물들 위주로 해서 좀 낙후된 지역이 점차 계속 변모가 되는 지역이라서 입지는 되게 괜찮은 지역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최근에 2021년도에 그 재정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요청된 데 빨간색 선으로 된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향후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재개발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지역으로 판단을 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뻔해요.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아파트가 1540세대의 부천 중동의 아파트입니다. 1993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최근에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도 있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곳들이기도 하죠. 일기 신도시가. 그런데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은 논외로 하고 오늘은 철저하게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까 하는데 일단은 지역적인 특징은 부천 중동 아파트는 지도상에를 보더라도 백화점 및 상업지역, 공원이 잘 갖춰진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유도 빌라와 중동 아파트 가격과 사항은 어떠한가요? 네, 일단 선유도 지역의 빌라 두 개의 물건을 저한테 의뢰를 주셨었는데 하나는 대지 지분도 좀 넓고 전용 면적도 14평 되는 매매가 2억 7천짜리였는데 재밌는 건 이 빌라 유사한 면적대 시세들이 전세하고 매매가가 같았어요. 근데 이게 연식 2002년도에 준공된 거다 보니까 좀 노후화된 빌라였어요. 근데 면적이 전용 14.2평에 월세는 3,080만 원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이게 어느 빌라 지역 가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건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면적은 더 작은데 매매가가 1억 이상 비싼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런 지역들이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건축 단가도 오르다 보니까 신축 빌라와 구축 빌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사실은 전 좀 약간 연식 있는 빌라들을 오히려 눈여겨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임대 사업을 하기에는 신축이 나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 이런 구축 빌라가 그래도 좀 나아 보여서 이쪽으로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굳이 한다고 한다면 물론 둘 다 제가 보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는 좀 수익률이 떨어지죠. 어쨌든 매매가 2억 7천에 월세 3,080만 원이 가능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용 면적 한 14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이게 매매가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매매가 2억 8천만 원이고 얘도 원래 그 아파트가 막 2021년 올라갈 때는 3억 8천에 4억까지도 갔던 아파트인데 실거래가가 현재 가격이 좀 조정이 돼서 2억 8천만 원인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월세 시세가 1,000에 70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수익률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하고 이제 빌라 요번에 취득세가 완화되면서 취득세는 1.1%가 적용이 되고요. 그랬을 때 총 투자금은 빌라는 2억 4,200, 아파트는 2억 7,300. 수익률은 빌라는 3.95%, 아파트는 3.08%인데 사실 임대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의뢰하신 분께도 요 두 개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상업용이 약간 와닿을지 안 할 수가 있겠지만 학원이나 병원 맞춰진 상가로 하면 5, 6% 정도도 가능한 매물로도 같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쨌든 빌라와 아파트 우리가 합리적 물건을 어느 목적을 갖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요 정도 시세로는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와 빌라들은 이 정도 시세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곳에 어떠한 포인트로 비교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그래서 빌라와 아파트는 장점, 단점이 명확한데 그 장점, 단점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서울 역세권 빌라는 일단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입지가 많은 지역이 어쨌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선유도 빌라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 재정비 사업으로 재개발 가능성도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서 입지 장점이 많은 지역인데 매매가 대비 아파트보다는 월세 비율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단점은 노후 빌라형 주택이다 보니까
임대 관리가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빌라 특성상 단기 환급성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빌라 사태 같은 경우 더더욱 팔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저 빌라도 다른 매물은 3억 7천인데 2억 7천까지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감안하고 투자에 나서셔야 되고요.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점은 반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대 이상 대단지다 보니까 환급성이 좀 좋아. 약간 시세만 급매 시세 나오더라도 거래가 바로바로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인근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위치해서 주거 환경이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쾌적해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상업시설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수요자들이 오기엔 접근하기엔 좋겠죠. 그리고 실거주 수요가 많을 수 있어서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는 상승 여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인데 반면 단점은 역시 여기도 노후화될수록 재건축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 용적률 기준으로 본다면 사업성이 그렇게 나오진 않는 단점이 있고요. 빌라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 수익률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